네, 안녕하세요. 한면희의 제3정치 콘서트. 오늘은 서울시 이수호 교육감 후보 모시고서 교육 관련된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호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예, 네, 이수호입니다. 네. 이 방송에 여러 차례 이제 강릉 교육감도 예. 전 교육감이죠. 예. 나오신 바 있습니다. 예. 이번에 교육감 이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 먼저 이 민주진보 진영은 후보 단일화가 예. 마침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후보 단일화되어지는 뭐 이 경과 속에 예. 뭐 좀 재미난 에피소드 있으면 한 번 좀 들려주시죠. 예, 저는 사실 이 곽교육감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거 참 큰일이다. 이게 참 만약 우리 곽교육감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사실 이제 주변에서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간간히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고민은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곽교육감이 실제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나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현장 교사 출신이 좋겠다라는 이제 여론들이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쉽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교수님들이 세 분 출마하시고 이러는 바람에 이게 갑자기 이제 좀 긴장을 하고 힘들어졌죠. 그냥 네. 그렇다고 그냥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그 교수 세 분 그리고 이제 교사 두 분 이렇게 5명이 정말 모범적으로 그 소위 후보단이라 소위 우리 예선전을 치렀는데 네. 정말 그 선의의 경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진짜 보여줬죠. 저는 이 진보라는 게 이념이나 뭐 사상이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행태, 진보주의자는 어때야 되느냐. 진보가 자꾸 분열해서 망한다. 이런 들을 때마다 너무 싫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정말 단결할 건 단결하고 또 선의로 경쟁할 건 하고 깨끗하게 또 그게 승복하고 사실 그래서 5분이 따로 싸웠지만 지금은 그분들이 다 제 선거 본부에 위원장으로 다 오셔서 네. 그쪽도 팀들도 다 와서 같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참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농담도 했어요. 아니 안철수하고 문재인도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들처럼 이렇게 룰을 딱 만들어서 그냥 깔끔하게 딱 해서 정리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런 얘기도 했는데 참 재밌게 했어요. 네. 뭐 말씀 나왔으니까 강릉 교육감의 경우에는 이제 일부 진실을 보신 분들의 경우 다 알듯이 이제 돈을 줘야 될지 말아야 할지 상황에서 돈 주는 것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도덕적 고려를 했다. 그런 선상에서 공경에 빠져 있으니까 또 외면하는 것이 온당치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진다면은 주자. 그리고 그것은 선의의 발로다. 근데 이런 선의의 개인적 행동이 이제 우리 사회의 법이 족쇄가 돼서 결국은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죠. 그 과정에서 그 일단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저술 작업이 있었고 그때 나온 책이 광로엔 버리기라는 이제 역설적 표현의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도 그 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글을 썼지만 또한 동시에 그 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글을 쓰신 분이 우리 이수호 후보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 광론 교육감이 너무 안타깝고 그 진정성, 그 진실 또 더 그런 건 그 법에 대한 그 존중 이런 게 굉장히 참 건강하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재판정에도 나가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건 정말 어떤 개인의 그 진정성이 있구나. 그게 현행 법과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나름대로는 저도 이제 그 관계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글을 썼죠. 그게 이제 같이
공저가 되는 영광을 누렸는데 별 말씀. 예, 지금도 헌법재판소에서 그 관련 법, 그 소위 그 사후 매수죄라는 그렇죠. 소위 그게 우리나라에만 이제 적용되고 있는 이것에 대한 이 소위 법의 위법 여부, 소위 이런 것들을 지금 최종적으로 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는 뭐 상당히 기대를 네. 해보면서 정말 참 현실과 법과 또 도덕성의 사이에서 인간이 좀 고민하는 모습 이런 걸 이번에 정말 많이 봤어요. 예. 네, 그렇죠. 뭐 광명교육감 전 교육감의 경우에 법학자로서 예. 그 실정법을 중시하지만 예. 실정법 가운데 잘못된 것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잘못된 실정법을 지키느냐, 예. 아니면 법의 기본 정신인 예. 법규범, 예. 도덕, 그렇죠? 예. 이런 것에 의거해서 행동하는 것이 바르냐의 고민 끝에 예. 후자를 선택한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인간다운 면모인데 예.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수호 후보께서도 예. 사실은 제가 겪어본 바로는 비슷한 분이라는 거죠. 예. 오히려 못지않고 더하면 더한 분이시다. 이수호 후보는 뭐 시청자들 대략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은 전교조 위원장을 예. 역임하셨고 또 민주노총 위원장을 예, 역임했어요. 그렇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진보 진영에 굉장히 중요한 큰 두 가지 직책을 다 예. 겪었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그 이제 진보가 갖고 있는 투사형 이미지로 예.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겪어본 이수호 후보께서는 그런 이미지하고 아주 대비되어지는 그래서 국어과 선생님으로서 예. 이제 시집도 뭐 예.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내신 이제 세 권의 시집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 이제 시집집 펼쳐낼 정도로 그 온화함이 가득한 따라서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예. 이제 딸을 아저씨 같은 이제 예. 요즘 같아서는 또 이제 할아버지 같은 예, 네, 그렇죠.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네, 실제로 전교조 민주노총의 위원장 직책을 역임하면서도 예. 이 전교조나 민주노총이 갖고 있던 내부에 닫혀 있는 예. 진영의 예. 틀을 넘어서서 합리적으로 행동하신 적이 아마 적지 않게 있었던 예. 걸로 아는데 그 얘기 한 토막 혹시 예. 있으시면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 교사로 출생해서 출발해서 평생에 이제 직업으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는 참 평범한 한 교육 노동자, 교사인데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우리 시대가 저를 그 20평 칠판 앞에만 이제 머무르지 않게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참 거리로 내몰기도 하고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언제 어느 자리에 있거나 늘 이제 교사라는 생각 버려본 적은 없습니다. 뭐 학교에 있을 때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뭐 전교조는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만 가지고는 우리 교육이 바뀔 수가 없으니까 그걸 바꿔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조직을 하고 단체도 만들었던 건데 전교조 위원장을 제가 해야 될 그 무렵은 후배들이 찾아와서 지금 전교조 내부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좀 의견 충돌이 심하고 이러니까 나 같은 좀 통합력 또 품이 큰 이런 사람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나섰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직 내에 여러 가지 정파적 문제라든지 또 다른 이견이나 이런 걸 조율하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할 때는 통합지도부를 구성했어요. 전교조도 이쪽 저쪽 같이 그런 게 아마 거의 처음이었을 거예요. 마지막이 돼버리고 말았지만 또 민주노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같은 선상에서 노동운동을 이제 하곤 했지만 위원장 같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또 찾아와서 지금 민주노총 내부도 힘들고 또 민주노총이 어떤 사회적 대화를 필요로 하는 때 너무 닫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펼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불려 나가서 사실 민주노총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출마를 했고 했는데 하나가
내부 갈등을 좀 잘 해소하고 그걸 이제 없애는 거고, 두 번째가 바로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좀 크게 통합해 나가는 그런 구실을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했죠. 그런 문제 가지고 사실 또 상당한 갈등이 있었지만 잘 통합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사이에 저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통합하고 또 의견을 조중하고 하는 그런 리더십, 이런 게 이제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감 출마하면서도 그런 그 지도력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고, 학교가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로 엉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참 그런 그 경험이 나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수호 후보께서는 그 온화한 성품이면서 합리적 사고를 하시는 분이어서 전교조가 됐든 민주노총이 됐든 늘 위원장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 서울 교육을 본다면 광명현 교육감도 잘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고요. 그런 선상에서 이제 새로운 교육감을 보궐선거로 뽑을 때 이제는 꼭 교수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면서 겪었었던 우리 교육의 문제, 또 어떤 것이 발전됐으면 좋겠는지, 예를 들어 바람직한 교육의 상 같은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교사 출신의 교육감 후보가 나설 때가 이제 예를 들어서 됐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이수호 후보께서 난 적절하다고 여겨지긴 합니다. 그러면 좀 그 전교조 조금만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는데, 한간에서는 전교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데 그 이 전교조 출범 과정을 보면은 그 너무들 이렇게 오해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지거든요. 사실 1987년 그 당시 이제 한국은 이 민주화의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타오르던 시절이었는데 87년에 그대로 내버려뒀다면은 그 군인, 예를 들어서 이 정치인이었던 전두환에 의해서 또 다시 대통령이 체육관에서 뽑힐 그런 상황에 어쨌든 민주화의 압박으로 인해서 체육관의 간접 대통령 선거가 이제 직접 선거제도로 바뀌는 요 민주화의 분위기에 현장의 교사들도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교육이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선상에서 사실은 그 당시엔 전교협이 1988년에 결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우리 이수호 선생님은 이제 교사로서였고, 이제 저 때는 대학 강사, 청년 대학 강사로서 거의 동일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 형제들이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노동상권 제대로 보장돼서 많이 나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그 노동 탄압이 심했던 무렵이었거든요. 그럴 때 대학 강사가 또는 교사가 들여다보니까 우리도 노동자더라. 그래서 노동자임을 선언하면서 탄압받고 억압받는 낮은 예를 들어서 형제들과 우리가 같아지는, 사실은 이런 길을 교사로서 가신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교육의 민주화, 그다음에 또 교육의 예를 들어서 바른 방향으로 가는 내실화, 이런 것들을 추구한 것이 전교조였다는 거죠. 그 전교조 예를 들어서 만들고 또 위원장을 맡으신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 어떻게 가야 하는지 좀 이건 좀 이렇게 교육에 가야겠다라는 당시 포부가 있었을 터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문제의식이 지금도 거의 그대로 있는, 참 묘하게도 당시에 우리가 썼던 그 글들이나 발표했던 이런 걸 보면 주장이 지금과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그때도 학생들이 그 경쟁 교육에 휘말리면서 또 학교 폭력 뭡니까 또 사교육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보충 자율학습 이런 거였는데 지금도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라는 게 정말 잘 한꺼번에 바뀌는 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교조 결성할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교사가
희생적으로 앞장서면서 우리 교육을 좀 바꿔보자, 참교육을 실천해보자 하는 그런 운동이었는데 그게 그 뒤에 뭐 처음부터도 그랬지만 여러 가지 그 보수 진영의 공격을 받으면서 특히 그 보수 언론들의 집중적인 뭐 이런 그 공격을 받으면서 상당히 왜곡되고 뭐 힘든 상태가 또 많았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내고 또 변화하는 그 시대에 부응해서 우리들도 잘 바뀌어 나가면서 잘 대응해 나갔으면 될 텐데 자칫 이게 이제 교육 운동이 노동 운동으로 좀 발전하면서 뭐 조합주의라고 얘기하는 소위 자기 이해관계에 좀 천착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비판도 많고 저는 뭐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좀 반성을 하고 정말 순수한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의 올바른 삶을 위해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요즘 학교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너무 힘들어져 있어서 이것을 지금 그대로 두고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그 교육의 틀, 낡은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서 이런 발상의 전환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진보 교육감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광론 교육감이 가장 정성들을 사고 있는 그 혁신학교 운동, 학교와 교육을 혁신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으로 하고 있는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더 보완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서 요 혁신학교 운동을 통한 혁신교육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방금 우리 이소 후보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교육자로서 민주화를 도모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고난받고 있던 노동 형제들과 함께함으로써 교육 노동자, 그래서 교사로서 교육 노동자였고 저도 그 당시에서는 대학 강사로서 이제 교육 노동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동 운동을 하다 보면은 조금 잘못 나가거나 지나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그런 것들 스스로 성찰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교육이 그렇죠 본래적 지평으로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라는 것이 우리 이소 이렇게 후보님의 또 지금의 결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교육은 뭐 여전히 보수와 진보를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편의상 뭐 구분해 본다면은 보수주의의 교육은 지나치게 그 이제 경쟁을 촉발시키는 교육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통해서 실현하려는 자아도 고립적 자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립적 자아가 뭐 남을 딛고 이겨서서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 형제를 나누기도 어렵고요. 거기에 비해서 진보 쪽은 이제 더불어 하는 교육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그 나를 찾아야 되겠지만 이 나가 너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나. 그래서 저는 그걸 연계적 자아라고 말하는데 우리 이수호 선생님께서 쓰신 저 시집이 나의 배우는 너다. 그래서 나와 너를 이렇게 결부짓고 있어요. 이 시집의 경우에는 도종환 시인께서 해설도 해주시긴 했는데 그 나와 너를 이렇게 결부지은 어쨌든 교육적 이유가 있다면은 지금 뭐 그 철학적으로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그 나와 너 또 우리 특히 그 우리라는 이 관점과 개념을 무척 좋아해요. 뭐 사람을 한자어로 보면 인간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 쓰잖아요. 사람이 따로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게 사람이다. 그러니까 관계 요즘 뭐 주로 네트워크라는 말 많이 쓰고 이런 게 그 중요성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다 같은 의미인데 저는 이 그런 관계에 있어서 배후라는 이 말, 이 표현은 원래는 정말 좋은 의미로, 정말 아름다운 의미로. 그러니까 누군가 누구가 뒤에서 밀어주고 또 뒤에서 도와주고 뭐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 좋은 말을
우리 이 정말 공안 정국이나 이 독재 국가 시절에 뭐 주로 이제 국가보안법이나 뭐 이런 위반 사범들을 불러놓고 추궁하면서 네. 네 배우가 도대체 누구냐? 네. 누가 너를 뒤에서 조종했느냐? 네. 이런 걸로 배우라는 말을 이 변질됐네요. 쓰면서 저는 이게 완전히 변질돼 버린 거예요. 이 좋은 네. 우리말이.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 제목을 하면서 좀 네. 이런 말을 좀 복원시켜 보자. 네. 그래서 나와 너가 서로가 서로의 배우가 되고 서로가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사회. 그냥 모든 당신, 여기 우리 선생님까지도 나의 배우가 되고 내가 또 선생님 배우가 되고 이런 관계. 그게 아름다운 우리 사회고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네. 이들을 쓰면서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연계적 자아의 교육관이라는 게 이제 내내 그런 건데 여러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경우 김씨, 박씨 그때 여러분들의 이제 배우를 찾아 들어가면 사실은 김씨 집안 사람으로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아이들하고 뭐 어렸을 때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커나가면서 언어를 습득하고 그렇죠? 그 과정에 언어 속의 배어 있는 역사성도 사실은 배경이나 그렇죠. 배우로서 우리가 맞습니다. 체득해 들어가는 그런 넓은 의미의 공동체의 그렇죠 존재라는 거죠. 바로 이 우리가 함께 공동체성을 띠고 있다라는 말을 나는 예를 들어서 나의 배우는 너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 선거 관련된 이야기로 좀 이렇게 이제 정책적 이야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뭐 또 선생님 그것도 국어 선생님으로 시인도 하셨기 때문에 뭐 남의 입장도 좀 존중해 줄 것 같은데 상대방 보수 진영의 후보 가운데 그래도 비교적 강력하게 부상되어지는 게 이제 한 두 분 되시죠? 문영민 후보하고 문영민 후보 그분들에 대해서 뭐 좀 보수 진영에서는 추대된 후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의 뭐 정책 가운데 뭐 이런 것 좀 장점이어서 좋은 건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런 게 있으시다면 원칙적으로 동의되는 바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 학교를 소규모로 하겠다. 지금 대형 학교 이게 이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형 학교의 과밀 학급 이게 제일 문제인데 학교를 작은 학교로 만들겠다든지 또 중학교 1학년을 좀 쉬게 하고 싶다. 중학교 1학년 시험 안 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봐요. 다만 차이가 어떤 것이지 좋은 점은 그런 건데 다만 이제 공약 내에서도 서로 충돌하고 안 맞아서 또 비현실적이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만 주장하는 바는 옳고 저는 뭐 그런 관점을 똑같은 문제의식과 관점을 갖는데 그 공약이나 또는 대안은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대형 학교를 쪼개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건 굉장히 너무 힘드니까 돈도 많이 들고 있는 대형 학교를 그러니까 있는 대형 학교를 우선은 학급당 인원수라도 좀 줄이자.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좀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교사 확보라든지 교사 확보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뭐 겪어보셨지만 강사라든지 뭐 기간제 교사해서 고용이 불안정한 이런 이제 비정규직 교사들 뭐 이런 많고 이런 것들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라도 해결하자라는 게 이제 좀 방법론의 차이가 있고 예를 들어서 또 뭐 한 해를 그냥 쉬게 하자. 그건 지금의 우리 교육 환경이나 학교 문화 속에서는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에요, 사실. 또 무리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저는 뭐 이건 구체적 공약을 안 했습니다만 좀 점심시간에도 좀 많이 늘려주자. 그리고 교과 과목을 좀 줄여주자. 좀 쉬게 하려면 그리고
의외로 중학교에서 자기 탐색, 자기 탐구의 시기예요. 그래서 자기 적성, 진로, 직업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2학년 2학기쯤에서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냥 이론으로 뭐 학교에서 수업하는 형식으로 안 되잖아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과 그 협의를 해서 그렇죠. 직업 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밖에 만든다거나 아니면 좋은 그런 사업체나 이런 데를 직접 가보고 어떤 직업이 있고 어떤 무슨 일을 하는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좀 마련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갈 때부터 좀 자기 진로를 바르게 세워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현실 가능한 할 수 있는 일을 안정적 기조 속에서 좀 하고 싶은 거고 그 문영민 후보는 조금 비현실적인 그런 구호성인 같아서 좀 안타깝고 그래도 뭐 그런 그 기본적 생각은 같은 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문영민 후보의 경우에도 작은 학교 위주로 재편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건전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학교 1학년 정도에는 어쨌든 직업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시험도 보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인생을 멀리 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도록 하자 이런 정책은 좋은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두 서너 가지가 문제일 것 같은데 하나는 아무래도 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작은 학교 이미 있는 큰 학교를 작게 하기보다는 큰 학교를 하더라도 뭐 한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학급당 인원수를 좀 줄여서 선생님들이 작은 인원을 지도하면서 그 예를 들어서 밀착 아이들의 예를 들어서 그 뭐 생각이나 이런 교육 이런 것들에 좀 밀착해 들어가는 계기를 좀 갖도록 하자는 것도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학교 내에서도 그 이제 정규 교사하고 기간제 교사라고 하나요? 이 차별이 있는데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에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한 것처럼 기간제 교사도 사실은 철폐하고서 다 정규직화해야 되겠죠. 불가피하게 이제 그 이 과목별로 모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규직으로 오실 수 없는 그런 특정 분야의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는 뭐 거의 동일 교육의 동일 노동,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 그렇죠? 네, 적용을 하도록 이런 방식으로 좀 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정도는 어차피 그 말씀 중에 나오셨지만은 이 보수 교육은 지금 우리가 해왔던 이제 추격자형 교육이어서 그 아이들을 그냥 냉정한 경험의 지평으로 탁 던져놓는다는 거죠. 그것이 갖는 강점도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추격을 할 때는. 근데 이제 이게 추격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는 선진국을 추격해 들어갈 때는 필요한 측면도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준선진국 거의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상황에서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바뀔 때 한 두세 가지 정도는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능에 대한 초점도 우리가 뭐 간과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그 IQ라고 일컬어지는 이성 교육만으로는 그 이 올바른 교육의 상을 구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그런 점에서 그 이제 되게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이성 외적으로 이렇게 인간성을 그죠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갖도록 하려면 이제 지능 교육 이외에도 뭐 예체능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의 성격이 갖고 있는 그 재능에 맞춰서 발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예를 들어서 뉴턴이라는 친구가 한국에 태어났다면 천재성을 발현 못할 것 같아요. 우리의 교육은 영어, 수학, 국어서부터 시작해서 역사 뭐 이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1등이 되어지는 그렇지 못하면 구박받고 아래로 처지게 되는. 근데 뉴턴은 수학은 잘했지만 영국 역사에 대해서는 이게 거의 뭐 깡통 수준이라고 말할 정도로 흥미를 못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창의성 교육이 중요한데 창의성 교육은 그냥 교과 내용을 많이 주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더라. 그래서 교과 내용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보수 진영이 펼쳐왔었던 예를 들어서 특수 목적고, 그 다음에 또 자율형 사립고라고 그러죠. 네,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지면 문제가 더 커갈 소지가 있겠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강릉교육감도 추진했고 우리 이소 교육감 저 후보께서도 중시하고 있는 혁신학교 예. 이런 걸 늘릴 필요가 있다고 여겨졌는데 예. 이 관점에서 이 정책으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예.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뭐 추격자를 따라가서 이제 뭐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데서 이제 벗어났죠. 그래서 보다 더 이제 이 경쟁, 너무 경쟁, 특히 저는 우리 교육을 국가 경쟁력의 수단으로 삼는 것. 지금까지는 이제 산업화 시대에 대량 생산이나 뭐 산업 생산을 위해서 기능공을 양성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을 마치 이 개인의 어떤 인격을 높이거나 또 삶을 풍부하게 하거나 또 더불어 사는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전체주의 입장에서 집단 사고 속에서 경쟁력을 높여서 뭐든지 한꺼번에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가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보수 진영에서는 이 경쟁 교육을 마치 최고의 교육 수단이고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경쟁도 단 하나 성적입니다. 그것도 국영수 위주죠. 그렇죠. 예, 그 성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다른 걸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 창의성이라든지 비판 정신이라든지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뒤떨어지면 한 줄 세계 뒤로 처지면 인생 전체가 망가지고 자기는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자꾸 가르치는 이런 교육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의 인권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학교를 인권 친화적인 그런 문화로 만들어 간다든지 그걸 위해서 저는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것들을 도입하고 했던 것들 이건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아이들이 요즘 그 건강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에서의 차별 이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소위 그 친환경 무상급식이에요. 그 이제는 우리나라도 보편적 복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고 대선 주자들도 다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 교육을 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어린 아이 때부터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학교에서 이게 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수준은 이제 가야 뭔가 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일보한 우리의 교육의 형태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영어, 수학, 국어도 필요한 과목이긴 예. 하지만 그것이 거의 모든 것을 예. 대신하는 것으로 그렇죠. 지나치게 예. 확대되어진다면 얻는 것도 있지만 잃게 되는 것도 크다는 거죠. 예. 그 잃게 되는 것 가운데 뭐 하나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성 예. 이런 것들은 지나치게 약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학교에서는 뭐 폭력과 그다음에 자살로 내몰리게 되어지는데 맞습니다. 이런 거 불식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즘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 먹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야기되면 건강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아이들의 급식도 이제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친환경적인 예를 들어 급식으로 가되 또 저기 잘 사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학교 안에서 밥 먹을 때는 차별 없이 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밥 먹을 때도 그 이상 교육이 없어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또 무상 예를 들어서 이 급식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점에서 보수 정책하고 민주 진보 정책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우리 이수 후보께서는 이제 몇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짚어주셨습니다. 인권, 그 다음에 이제 또 친환경, 그리고 뭐 이 더불어서 아이들과 가는 이제 공동체성의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그 지금 있던 특수 목적고나 또는 자율형 사립고 그다음에 혁신학교 만일 이 교육감 당선된다면 요 관계나 요 지평을 대략 어떻게 그 바꿔나갈 계획인지를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고등학교도 이렇게 서열화되면서 중학교 교육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죠. 네. 완전히 그 성적 위주의 또 줄서기 경쟁 이걸로 이제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 평준화 시책의 정신도 그렇지만 고등학교의 서열화는 가능한 한 막고 좀 완화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서열화의 꼭대기에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예체능이라든지 이런 건 저는 뭐 그런 대로 지금 잘 움직여주고 있죠. 과학고등학교도 특수목적고등학교인데 오히려 뭐 과학 영재를 길러서 카이스트나 이런 데로 보내기보다는 입시 명문으로 이제 돼버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제일 문제가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이제 외고인데 네. 외고는 원래 그 외국어 기능을 어릴 때부터 높여서 바로 좀 국제관계에서나 직업으로 나가는 이런 거였는데 그게 전부 이제 입시 전문, 입시 명문으로 바뀌어버려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특수목적고등학교, 특히 외고 같은 경우는 엄격히 원래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입시에서 입학에서 어떤 그 특혜를 많이 줬어요. 좋은 학생을 먼저 뽑아가도록 이런 것들을 없애면서 좀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원래의 이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고 가장 문제는 그 지금 지적해 주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같아요. 이게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그 정책에서 생긴 건데 서울에 이제 26개나 정했어요. 네. 그런데 이미 벌써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해서 그냥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 이미 한 학교는 자진 반납했고 네. 한 학교는 그냥 폐쇄시켰어. 두 학교가 없어졌죠. 올해도 그 학생 모집을 했는데 8개 학교가 미달일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게 뭔가 우리 현실에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서열화시키고 또 입시를 더욱더 어렵게 할 이런 학교는 저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는 게 옳다. 그래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단계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로 고쳐서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완화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예. 질문 받고 혁신학교 이야기로 조금 예.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장 0829님께서 그 교육 현장에서 이거 흡연하는 담배 피는 녀석들이 있는데 예. 흡연하는 학생들 지도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할 예. 겁니까?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네. 예, 저도 학교 있을 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슨 뭐 제가 담배를 이제 못 피워서 네. 안 배웠는데 그것 때문에 저 담배 피우는 학생들의 정말 그 고통을 내가 좀 덜 이해하는 측면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참 어려움이 많죠. 저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그냥 그 물론 학교마다 다 나름대로의 그 기준과 규율과 잣대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도 힘들 때도 많고 너무 그 좀 어려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상담실에 있으면서 그런 학생들 충분히 대화로 상담하고 그러면서 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규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뭐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모든 것에 처벌 위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충분히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 피우는 애들에게는 소위 그 치료 클리닉 수준의 금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어려운 애들은 금연 학교도 보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좀 잘 지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저도 뭐 담배를 저도 배워보질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담배 피는 분도 있으면은 뭐 그냥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때에 따른 있어주기도 합니다. 있어주긴 하지만은 사실 피하게 되죠.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담배 피는 학생들, 야 임마, 담배 피우면 돼? 안 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야단치고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죠. 그런데 그렇게 야단치는 것이 효과적인 건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아이들을 더 빗나가게 거꾸로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담배를 피지 않도록 하는 목표는 예. 같지만 선생님이 다가가는 방식이 벌을 주고 그렇죠? 뭐 이런 징계형 예를 들어서 뭐 이 예. 지도이기보다는 충분히 대화를 나눠서 어쨌든 담배를 필 수밖에 없는 뭐 어쨌든 가정 내에 또는 성적상의 고민이 예. 있다면 그런 것들을 예. 뭐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선생님이 따뜻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납득한다면 예. 어느 시점에서는 담배를 이걸 꼭 피워야 되는 건 아니구나. 예. 이건 내려놓고 오히려 학생 본연 이런 길 가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은 좀 길지만 예. 바른 교육이라고 여겨지는데 우리 예. 이수호 후보께서는 그런 방식의 예. 예를 들어 지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질문 있으면 추가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쨌든 특수 목적고 가운데 일부 예체능은 재기능을 예. 어쨌든 뭐 예술 체능으로 예. 특화하고 있지만 과거 그리고 특히나 외고의 경우에는 거의 뭐 입시를 공부시키는 그쵸? 학교.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수 학교 정도로 이렇게 잘못 특화돼 있다 보니까 서열화를 조장시키는 문제가 있다. 더더군다나 자율고의 경우에는 이게 덥석 그쵸? 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만들어 놓은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예. 신청해 놓고서 뭐 어쨌든 철회하는 학교도 생길 정도로 맞습니다. 문제가 많더라. 그렇다면 일반고로 전환시키되 예. 일반교에서 아이들로 하여금 각자의 재능을 토대로 해서 예. 뭐 각자의 재능에 맞는 대학을 좋은 대학을 비롯해서 갈 수 있도록 오히려 잘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혁신학교 관련해서는 어젠가 오늘 뉴스에 의하면 경기도는 일반 계고를 모두 혁신학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혁신학교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예. 네. 혁신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그 교육의 난맥상 너무 어려워진 이 학교를 새로운 그 대안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대안적 학교죠.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지금 6개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이름은 약간씩 다르지만 이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가 조금 한두 이제 빨리 시작을 했는데 거긴 상당히 이제 많이 확산돼 있는 셈이죠. 경기도가 그래서 어제 김상곤 교육감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혁신학교 시즌 2 이런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혁신 학교를 확대 나가되 그런 발굴된 그런 혁신 교육의 형태를 전 학교에 확산해서 전체 학교가 혁신 학교라기보다는 혁신 교육이 되게 하겠다 이런 건데 거기는 이제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집단 지성 그러니까 끊임없이 토론하고 끊임없이 같이 연구하고 수업도 서로 참여하고 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그 자기주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는 거고요. 학부모들도 건강하게 참여하게 하고 이런 형태의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어가고 그걸 확산시키고 그걸 보편화시켜 나가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고 저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그 혁신학교를 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이제 경쟁 위주의 교육 가운데 아이들의 재능대로 빛내줄 수 있기 위해서는 영수국 이외에 다른 과목도 아이들에게 자기 소질이 이렇게 빛날 수 있도록
스스로 학생 스스로 자기의 계획을 세워서 예.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 수 있는 지평을 좀 펼쳐놓자. 예. 그리고 또 학부모도 뭐 우리 애가 공부 잘하도록 뒷선에서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예. 등등에도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학교가 건강하게 지역사회 내의 학교로 즉 예. 공동체 내의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이런 혁신학교로 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잘 짚어주셨네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한 그릇만 더 나가면 네. 이제 이제 학교가 지금처럼 어느 지역 사회나 그런데 그냥 섬처럼 외롭게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그러한 그 혁신 학교 공동체가 살아 있는 이런 학교가 마을에 또 중심을 이루면서 마을을 교육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마을 공동체와 하나가 되면서 또 우리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이런 학교를 형태로 만들어 가야 전체 마을 사람들이 정말 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고 또 서로 책임을 나누고 이렇게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이런 식으로 좀 확대돼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마 지자체와 좀 협의를 거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마침 박원순 우리 시장도 그런 공동체, 마을 공동체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모델을 있죠.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뭐 시장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교육이 중심으로 자리 잡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교육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좋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마을 공동체로서의 학교 공동체, 배움의 공동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참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특화시키면 좋겠는데 뭐 미국 하버드대의 마이클 샌델이나 네. 또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네. 그 우리 사회가 그 이 자본주의 틀 속에서 경쟁 위주로 가다 보니까 자유 자체는 뭐 부분적으로 소중한 가치이긴 하지만 이게 개인주의화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계적 자아의 그 절단이 야기되어지면서 고립적 자아로 변모되고 이걸 부추기는 것이 통상 예를 들어서 보수 진영의 교육이었다면 이와 달리 민주 진보 진영의 어쨌든 단일화 후보인 이수호 후보께서는 지금 뭐 샌델이나 제가 한 것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이 공동체주의가 정치에도 이식되어야 되겠지만 정치 이식돼서 사회를 바꾸는 과정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이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부터 그렇죠? 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학교 교육의 교사와 학생이 가르치고 배우는 요 단순한 그렇죠? 구도를 넘어서서 학부모가 참여하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비전이나 계획을 갖고 자기 주도형으로 계획을 짜면 교사가 거기에 또 부응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곳에 지역 사회에 그렇죠 학교를 끼고 있는 지역 사회가 함께 동참함으로써 그런 아이들의 꿈이 편하도록 돕는 그런 의미에서 배우의 역할을 해 들어가는 서로가 서로의 배우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뭐 학생들 간의 폭력이나 자살은 현저하게 사라지거나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뭐 그 강동 지역에 선사고등학교라고 그 이제 뭡니까 우리 혁신학교인데요. 그 전에 이제 학생들 행사할 때 가보니까 자기들끼리 프로그램 만들고 자기들끼리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걔들을 너희들이 뭐 할 수 있어? 너희들이 공부나 해. 이렇게 했더라면 아무것도 못할 애들이에요. 주눅이 들고 전부 열등업 속에 빠져있을 애들이 정말 끼를 살려주고 잘할 수 있는 걸 도와주니까 그렇게 잘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 굉장히 귀하고 그 속에 가장 핵심은 협력과 협동이에요. 실제로 더불어 같이 하는 이런 게 하나의 그 뭐랄까 생활화되는 이런 교육이 정말 필요하겠다. 그런 걸 이제 혁신교육, 혁신학교 교육에서 그런 단초를 발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뭐 우리 이소 후보께서 내놓는 교육 예. 관련되어진 정책 가운데 요거는 좀 더 두드러지게 강조해서 한번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그 얘기를 조금 해주시죠. 뭐. 예, 뭐 저는 혁신학교 이게 이제 제가 좀 강조해서 해보겠다는 중심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사들의 사기와 교사들의 역량 강화입니다. 네. 지금은 최악의 수준이에요. 우리 교사들이 네. 뭐 학교 이 문화가 요즘 아이들이 정말 엉망이잖아요. 제 멋대로입니다. 일탈 학생도 많고 정말 뭐 안정적인 가정 형편이 안 되니까 모든 것 불만들이 이제 튀어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정말 제대로 좀 가르칠 수 있게 하려면 우선은 다른 업무를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네. 가르치는 일과 학생들 상담하면서 인성 지도하는 이거 외에는 사실 많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이라든지 시범 학교 운영 뭐 등등 하면서 다른 일 때문에 아이를 가르칠 시간과 교재 연구할 시간도 없고 상담할 시간도 없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외 일, 소위 뭐 잡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좀 줄여줘야 되겠다는 거고, 그게 머무르지 말고 우리 교사들이 정말 제대로 재교육과 또는 연수가 되도록 그런 교육 기회를 계속 늘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냥 형식상 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책임 있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도 정말 좀 가끔은 쉬면서 자기 충전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뭐 교수나 뭐 대부분 전문직들은 안식연재 혹은 뭐 교수들 연구연재 이래서 7년마다 한 번씩 또는 뭐 얼마 한 번씩 1년을 내려다지 좀 이렇게 쉬기도 하고 해서 재충전하고 하는데 교사들은 그런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교사도 교사 연구연재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자기 공부도 좀 하고 또 필요한 외국 가서 좀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좀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안정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소위 말하는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실력을 충분히 길러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한국의 교육이 어쨌든 많은 지식의 양을 조금 빨리 습득하도록 하는 그런 점에서 양적 교육 그리고 이제 선행학습으로 표현될 수 있는 어쨌든 뭐 이제 시간 싸움의 교육으로 치우친 측면이 많았는데 이제는 교육이 이제 양의 단계를 이제 넘어서서 질적인 심화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이제 교육을 이끄는 예를 들어서 핵심 주체로서 교사가 교육 내용에 충실하고 또 학생들과 충실하게 가르치는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어쨌든 삶의 일체가 될 수 있는 학생과 교사, 그러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가 담당하는 1인당 학생 수도 뭐 대폭 줄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가능하다면은 뭐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불가피하게 교사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도록 하되 그 이외에 행정 관련된 업무는 대폭 좀 줄여주도록 하며 더 나아가서는 어쨌든 가르칠 때 가르치는 내용에 뭐 예를 들어서 최근 예를 들어 정보도 좀 담아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또 마음이 젖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경험도 쌓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어쨌든 재충전할 수 있는 뭐 교사 연구연재 이런 것들을 둠으로써 교사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시킬 때가 됐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유명한 금언처럼 교사가 선생님들이 사기가 죽어 있고 선생님들이
정말 자기 연수할 기회가 없고 그냥 시간에 급급하고 이러면 그 학생들이 피해는 온통 학생들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사들에 대한 그런 특별한 대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죠. 네. 그러면 이제 뭐 만일 그 우리 이수호 후보께서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됐다면 그때는 이제 교육자이면서 행정가로서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정책을 펼쳐야 할 터인데 이제 요 과정에서 교육 행정가로서 나라면은 사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 교육 행정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 일단을 지금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좀 더 있습니까? 있으면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통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그 교육 정책이 현장과 괴리돼 있고 현실과 맞지 않다 이런 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현장에서 자랐고 또 현장과 함께 현장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잘 안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늘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일 처리하는 행정가로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항상 학생들에게도 물어보고 교사들과 의논하고 또 학부모님들의 그 여론이나 이런 것들도 잘 살피고 또 참여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토론하고 또 합의하고 이런 걸 좀 중심에 두면서 뭔가 필요한 정책도 만들고 어디서 뭐 외국에서 갖고 올 게 아니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에게 맞는 우리 학교에 맞는 이런 정책 이런 것들 펼쳐나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뭐 교육감이 되면 더 좀 겸손한 자세로 그런 소통력을 좀 넓히고 학생이나 교사나 학부모와 진지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좀 나갈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교육 행정일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매개하는 행정도 소통을 주된 미덕으로 삼는 방식으로 재편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그 이 개별 학교의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건강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같은 승진 제도는 지금의 이 잘못된 우리 학교를 만들어 온 주요한 그 원인 중에 하나죠. 소위 제왕적 교장인데요. 그건 지금 같은 승진 제도로서는 불가피합니다. 그건 뭐 교장이 되기 위해서 온갖 그 행동을 다 하고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그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곡될 대로 왜곡되고 권위주의가 자꾸 생겨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장의 되는 방식을 바꿔서 지금 뭐 일부 시도되고 있는 교작 공모제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는 게 좋겠다. 그 중에서도 내부형 교장 공모제 이거는 이제 자격증이 없는 사람, 평교사 출신 이런 사람들도 교장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소위 학교 내에서 민주적 그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거든요. 경기도가 서울보다 혁신학교 운동이 좀 더 잘 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뭐냐면 교장의 지도력이에요. 리더십인데 왜 그런가? 대체로 경기도의 혁신학교는 소위 내부형 공모제에 의한 교장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서울에는 아시겠지만 딱 2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내부형 공모제로 오신 교장 2분이 다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 지금 교장 승진 제도가 불합리하고 좀 어렵게 돼 있다. 그래서 그걸 혁파에서 고치지 않으면 우리 교육도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죠. 네, 그러니까 그 행정적으로 교육이 바르게 가려면 소통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교장의 역할이 무척이나 예. 중요한데 공동택 전 교육감 즉 보수 진영에서 예. 당선됐던 시절에 교장이 되는 방식은 지금도 그 잔재가 지금도, 여전히 예, 남아 있습니다만 돈을 싸질머지고 예를 들어서 유력 권력자들에게 다가감으로써 예. 교장이 되는 이렇게 된 교장은 제왕적 또는 예. 군림하는 예. 교장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는 교육이 바르게 될 수 없겠다. 예. 따라서 이것이 이제 학생들과 호흡을 하면서 지역 공동체와 더불어 가려면은 어쨌든 평교사도 예.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교육 철학과 또는 그것을 예를 시행할 수 있는 교육 행정력이 예를 들어서 뒷받침이 된다면은 능히 교장으로 발탁도 그럼요. 가능한 예. 내부형 예.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겠다라고 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뭐 거의 다 마칠 예. 시간이 됐는데 그러면은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젊은 시청자들을 예. 위해서 이제 교육감 후보자로서 마지막 예를 들어서 주실 말씀을 인사말로 좀 주시죠.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굉장히 영광입니다. 우리 교육이 지금처럼 저런 낡은 틀 속에 빠져서 우리 학생들이 고통당하고 교사들이 제대로 못 가르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이제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교육의 틀을 마련하고 새롭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그 낡은 틀을 유지하게 했던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들도 고쳐야 되겠지만 그 일을 맡았던 사람들도 이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교육 관료들이라든지 또는 외국에서 이론을 갖고 와서 그냥 현장으로 내려보내는 이런 식의 행정 또 그런 행정 책임은 이제 좀 그만하고 정말 현장을 잘 알고 아이들의 그 고민과 교사들의 아픔을 온몸으로 체득하면서 함께 현장에서 살아온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게 아니냐. 감히 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또 현장에서 그런 분들과 함께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면서 책임 있게 현장 경험을 살리고 또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우리 교육 정책을 만들어가면서 좀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잘 판단해 주시고 12월 19일 날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한면희의 정치 콘서트 오늘은 이수호 서울시 교육감 후보님 모시고서 교육 관련 정책 대담을 좀 나눴습니다. 12월 19일 날 여러분들도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서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네.